미국의 어느 세미나 토론장. 이곳에는 한국의 경제 기적은 독일을 흉내내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한 경제 전문가가 있습니다. 세계 경제를 주제로 토론을 벌이는 세미나인 이곳에는 미국을 비롯하여 각기각층의 전문가들이 질비하여 있는데요.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독일의 한 경제 전문가는 유독 한국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자 미국의 유명 경제학자를 향해 독설을 하듯 태클을 걸고 넘어집니다. 하지만 잠시 후 한국을 깎아내린 듯한 발언을 일삼던 독일 경제 전문가는 미국의 유명 경제학자에 의해 충격적인 참교육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곳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아까도 내가 이야기했잖아. 독일에서 일어난 라인강의 기적은 세계에서도 유일무이한 초대박 사건이라고. 독일을 넘어선 기록은 없다고 봐야 해. 저는 독일에서 거시 경제학자로 활동 중인 크리스티안 밀러라고 합니다. 저의 직업에 대해 조금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거시 경제학자라고 해서 뭔가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학의 한 분야로 세계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 시스템과 경제 활동을 연구하는 학자라고 할 수 있죠. 경제 트렌드에 예민하게 반응해야 하는 우리는 경제 행태, 성장률, 인플레이션, 실업률, 통화 정책과 같은 부분들에 대하여 늘 예의주시하고 제대로 된 분석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 저였기에 늘 경제회담이라 불리는 비슷한 주제의 세미나가 열리게 되면 무조건 참석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전문가라고는 하지만 다른 전문가들의 생각을 듣는 것과 그들의 정보력을 경험하면서 얻는 부분들은 무시 못할 정도로 크거든요. 한마디로 제가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이죠. 제가 이러한 직업을 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나고 자란 우리 독일이라는 나라의 경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특히 전쟁 이후에 이루어낸 라인강의 기적에 대해서는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죠. 만약 저에게 그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았더라면 저는 죽을 때까지 그러한 생각을 하고 우물 안에서만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경제 전문가로 활동을 하다 보면 각종 세미나에 참여를 하게 되고 초청도 받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특히나 미국의 한 경제학자를 존경하고 있었는데요. 그분은 워낙 이쪽 분야로 유명하기도 했고 많은 강의가 있어서 배울 것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얼마 전 그분의 세미나에 초청되는 일이 있었어요. 아주 영광스러운 일이었죠. 초청이 아니라 불청객의 입장으로도 참석하고 싶은 그런 세미나였기 때문입니다. 이 세미나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될 것이고 저의 경제 지식이나 내공을 한층 더 끌어올려줄 기회였기에 너무나 기뻤죠. 그때는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으니까요. 저는 그저 저의 경제 지식을 쌓고 내공을 올리는데 급급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제가 초청받은 것은 우리 위대한 독일이 과거 경제 기적을 일으킨 장본인이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하기도 했죠. 그렇게 방문하게 된 미국의 한 세미나는 총 사흘 동안 진행되는 대규모 행사였습니다. 세미나를 주최하신 미국의 경제학자가 주제를 언급하고 토론의 내용과 그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하면 다른 참가자들이 이에 반응하여 주장을 반박하거나 아니면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거나 동의하거나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저는 세미나가 시작되면서부터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기분이 언짢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세미나를 주최하신 미국 경제학자는 분명히 경제 성장률을 비롯한 경제 기적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도 독일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물론 말씀 중간마다 한 번씩 언급되기는 했지만 주인공의 역할이 아니라 거의 지나가는 행인일 정도의 비중으로 다루더군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한 불쾌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한국의 과거와 현재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나라들도 한국처럼 경제의 기적을 이룬 곳은 없으니까요. 저토록 뻔뻔하게 독일을 제외하고 경제 기적을 논하는 미국 학자를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죠. 어쩌면 일부러 저러나 싶은 정도로 말입니다. 도대체 동방의 작은 아시아 국가가 뭐라고 저렇게까지 칭찬을 아끼지 않는지 그때는 알 수가 없었죠. 물론 한국도 우리 독일과 마찬가지로 전쟁을 겪은 국가이고 그 이후에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룬 것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우리 독일을 따라하는 정도였지 절대 독일보다 뛰어난 결과를 내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죠. 다른 주제도 아니고 경제 성장률과 경제 기적에 관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독일을 조연쯤으로 생각하는 저 미국 경제학자에게 불만이 쌓여간 저는 다소 공격적으로 발언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내용이네요. 왜 이 주제에 관해서 토론을 하는데 독일이 아닌 한국이 주인공이 되어야 하죠?
의뢰 세미나 토론회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발표자의 발표 내용에 불만을 품은 사람이나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공격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들. 하지만 그런 경우들은 저로서는 늘 보는 처지에서였고 이렇게 직접 저 스스로 그렇게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죠. 이러한 저의 공격적인 발언을 듣고 미국 학자는 잠시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이내 알 수 없는 미소를 짓고 다시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뭔가 오해가 있으신 듯합니다. 저는 독일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한국이 대단하다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둘은 비슷하지만 분명한 차이점을 두고 있고 이 작은 차이점 하나가 진정한 기적이라는 표현이 어울린다는 말이죠. 과거 한국전쟁을 총지휘했던 미국의 맥아더 장군은 전쟁이 끝나자 100년은 지나야 이 나라의 경제가 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을 정도로 그때의 한국 사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100년이 뭡니까? 전쟁 직후 불과 20년 만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으로 전 세계가 놀랄 만한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물론 독일도 전쟁 이후 훌륭한 경제 성장을 이룩해내었지만 한국에 비할 바는 아닙니다. 미국 학자의 마지막 발언을 끝으로 이날 세미나는 시간상 종료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세미나로 인하여 평소에 존경하던 마음마저 사그라질 정도로 분노를 느껴야 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었나 봅니다. 독일의 경제 기적이 더 높은 업적이라고 어필했던 저는 미국 학자의 반박의 본전도 건지지 못한 채로 1차 세미나를 마쳐야만 했죠. 마치 보리를 보고 마무리를 짓지 않은 그런 찝찝한 느낌이었습니다. 저의 자부심과 자존심이 엄청나게 훼손되었다고 느꼈죠. 미국 학자의 발언에 반박할 시간이 없기도 했지만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막상 미국 학자가 제시한 정확한 팩트와 자료를 반박하기에는 저 자신이 너무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독일 경제에 관해서는 전문가라고 생각해왔지만 자료나 데이터 없이 즉흥적으로 토론하려고 하다 보니 제가 얼마나 내공이 부족한지 바로 알게 되더군요. 결국 저는 그 자리에서만큼은 패배자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저의 자존심은 이대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사흘 동안 이루어지는 이번 세미나에서 최소한 독일이 한국보다 더 대단하고 우월한 경제 기적을 이룩해내었다는 것을 반드시 밝혀내고야 말겠다고 다짐했죠. 그래서 저는 토론을 하지 않는 시간에는 모조리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양의 정보들을 취합할 수 있었죠. 그리고 결국 저는 회심의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거라면 그 미국 학자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죠. 이윽고 당도한 이틀째 세미나 토론 시간. 이번에도 어김없이 한국을 찬양하는 듯한 토론 내용에 어김없이 반감이 들었죠. 그리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한국인만 가능했던 경제의 기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는데 사실 그 모든 것들이 독일을 흉내내는 것에 불과했다는 것을 정녕 모르고 하신 말입니까? 과거 서독의 전쟁 이후 경제 기적을 두고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국 전쟁 이후 한국은 독일의 라인강의 기적을 표본으로 우리도 독일처럼 빨리 일어서야 한다는 취지에서 유래되었다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원조는 독일입니다. 다소 건방지고 당돌한 저의 반박에 미국 학자는 잠시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다시 특유의 그 무심한 표정으로 살짝 미소를 짓더니 저에게 답했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군요. 당신이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말해보죠.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서독이 선진국으로 빠르게 도약한 일을 두고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비슷한 경우로 한국은 한국 전쟁 이후 빠르게 선진국으로 도약한 일로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렸고요. 이런 상황을 두고 한국이 독일의 그것을 표본으로 삼았기에 단순하게 따라한 아리작에 불과하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핵심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경제 성장의 기적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얼핏 보면 당시 독일의 상황과 한국의 상황이 비슷해 보인다는 점에서 둘의 경제 성과가 비슷하게 생각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마도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잘 아실 겁니다. 미국 학자의 이러한 말에 몇몇 다른 경제학자들은 그의 말에 동의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연신 고개를 끄덕거렸죠. 저는 속으로 망할 영감탱이가 개수작을 부리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무런 증거나 데이터도 없이 그럴듯한 말을 하며 다른 교수들의 동의를 얻어 마치 자신의 말에 더 신빙성이 있다는 식으로 분위기를 전환하는 수법으로 말이죠.
하지만 그 다음에 이어진 미국 학자의 발언에 저는 그 셀쭉한 입을 닥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차이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테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죠. 먼저 독일의 그 당시 상황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독은 1945년 5월 9일 나치 독일이 항복을 선언하면서 전쟁은 종식되었습니다. 이때 서독의 상태는 그야말로 전국토가 폐허가 되어 황폐해진 상태였죠. 하지만 많은 사람은 이 부분만을 강조하며 독일과 한국의 상황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물며 최근에는 동일시를 넘어서서 오히려 독일이 원조이며 한국은 발밑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났죠. 하지만 우리는 이 부분을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당시 독일은 황폐화 상태가 되었지만 그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말입니다. 당시 서독은 그야말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대국이 아니었나요? 그 말은 결국 숙련된 노동력과 기술력은 이미 확보가 된 상태였다는 말입니다. 그랬기에 독일은 라인 강의 기적이 가능했다는 결론이 되는 것이고요. 하지만 한국의 상황을 살펴볼까요? 한국은 서독과 마찬가지로 전쟁 이후에 가장 빨리 경제를 성장시킨 나라입니다. 어쩌면 유일무이하다고 할 수도 있죠. 독일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중요한 부분을 망각하고 계신 겁니다. 한국은 당시의 서독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거든요. 여기까지 현란한 손짓과 화법으로 말을 이어가던 미국의 경제학자는 잠시 목을 축이기 위해 말을 멈추고 텀블러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저는 곧바로 치고 들어갔죠. 지금의 토론장은 총성이 없는 전쟁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한강의 기적이라는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독일 라인강의 기적을 표본으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까? 우리도 독일처럼 빨리 일어서야 한다는 취지에서 유래된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는 명백하게 독일이 원조이며 더욱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한강의 기적만이 유일무이한 기적이라고 하신단 말입니까? 어불성설이 아닙니까? 다소 도끼 섞인 저의 말투에 주변에 있던 다른 셈이나 참석자들도 조금씩 웅성거리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충분히 목을 축인 듯한 미국 경제학자는 서서히 입을 뗐습니다. 네, 일부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제기적이라고 부를 만한 일은 아무에게서나 나타나는 현상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독일은 전쟁 이전에 이미 엄청난 경제대국으로서의 기반과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어땠습니까?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지닌 후진국에 불과했습니다. 이걸 간과하고 둘을 비교한다면 애초에 비교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러한 경제기적이 한국에서만 도드라지게 나타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사실 오늘 이러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토론을 하고자 함이었죠. 제가 연구한 바로는 이것은 한국인만이 가지고 있는 일부 특징들 때문입니다. 한국인들은 세계에서도 가장 머리가 영리한 사람들입니다. 평균적으로 지능이 높죠. 휴전 이후 1인당 GDP가 67달러에 불과할 정도로 처참한 수치였다는 건 다들 자료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 당시 한국의 기술력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었던 설탕을 만들어내는 등 공업 위주의 성장을 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죠. 특히 경제 성장률에 집착하지 않고 초인플레이션과 통화 증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했었다는 점을 유심히 보아야 합니다. 한국은 당시의 후진국 중에서도 훨씬 높은 성장률을 보였는데 이는 한국인들만의 부지런함과 영리함, 근성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런 것이 가능한 민족이 바로 한국인입니다. 미국 학자의 주장은 끝났지만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며 아무렇지도 않은 척을 하는데 애써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의자에서 쓰러져 무릎을 꿇어버릴 정도로 온몸이 떨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때의 감정은 아마도 부끄러움과 패배감이었을 겁니다. 그런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생겨버리자 육체적으로도 그런 반응들이 나왔던 것이죠. 그날 이후 저는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극도로 강해졌습니다. 그 일을 기점으로 더 이상 독일에 관한 경제 연구에 그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죠. 한국이라는 나라의 역사를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미국 경제학자의 그러한 발언들이 이제는 서서히 이해가 되었죠. 최근에는 문화 강국으로 거듭나고 있는 한국.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은 끝나지 않은 기적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